안녕하세요. 이효진의 진짜 변호의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연인과 성관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 몰래 신체나 성관계 그 장면 자체를 촬영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고, 이러한 경우에 이제 어떠한 점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으로는 이제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벌받느냐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결국에 관건은 이제 피해 회복이 얼마나 되었느냐 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정 구속이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3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정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유죄 판결이 받고 확정이 되면 신상 정보가 등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수 처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등록과 이제 공개가 있는데, 공개는 잘 이르지는 않습니다. 내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전과가 남으면 공기업이나 공무원에서는 다른 전과 기록을 모두 다 봅니다. 취업에도 불이익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성범죄 전력이 있다고 한다면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인을 피해자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건에서는 동의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사실 있다는 거죠. 고민을 하시고 해야 되는 주장인 것이, 쉽게 생각해보면 촬영 전부터 이거 찍는 거 괜찮지? 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중간에 어떠한 장면부터가 촬영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이게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는 영상으로도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중에 전라 사진을 찍는다든지 한다면 이건 당연히 촬영물 자체로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는 촬영했던 휴대전화기 압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휴대전화기기를 제출을 할 거예요? 협조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때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걸 이제 임의 제출이라고 합니다. 압수를 하기 전에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압수를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경우에 과연 임의 제출에 내가 응해야 되는지, 일반적으로는 혐의 자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임의 제출에는 협조를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수사기관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반성의 모습과 일맥상통하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것이, 내 휴대전화기기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별건죄, 즉 여죄가 어쨌든 탐지가 돼서 수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임의 제출을 하든 압수수색을 하든 피의 사실과 관련돼 있는 것만 탐지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과 벗어나는 별건의 증거가 확인이 된다면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변호인이 이 과정에 참관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사실은 없겠지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라고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휴대폰의 위치도 추적을 합니다. 실체관계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의뢰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하시면 그러한 방향으로 변론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위험성은 굉장히 크다.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발각됐을 때 더 큰 어떤 그런 손실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정말 잃어버린 게 아니라면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하철이라든지 특히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서 피해자가 굉장히 많거나 그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법정 구속되고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조사를 받지 않거나 재판 과정에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영장이 발부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걱정되시는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님이 선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선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소통한다든지 아니면 대리하는 변호사님과 소통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피해 회복 금액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사실 1,000만 원 단위의 돈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합의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가 나의
제안을 받아들여야지만 합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액이 적정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금액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거는 경험이 많은 변호인이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이롭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작게 처벌받으실 수 있는 거를 굉장히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는 반드시 막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유능하신 변호사님들, 특히나 저희 법인을 찾아주셔도 좋고요.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기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더더욱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